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 요인은 내년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지수의 방어 요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관망 요인은 FOMC 의사록이 좀 팽팽했다 의견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런 점도 있었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증시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연말에 일단 정리해놓고 조금 기다리자,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빅테크 주가는 엇갈렸고요. 뭐 에너지주, 통신 서비스 일부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방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이 0.39%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다라면 한 15포인트 정도 전후로 플러스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미증시는 뭐 낙폭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0.0, 0.2, 0.14, 0.24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한 건 보통 연말에 미증시가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확확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 연속으로 흘러내리지는 않는데 좀 이례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빅테크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업종별로 보면 테크 업종이 뭐 좀 약하잖아요. 뭐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니지만 0.26% 빠졌죠.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인데 이게 이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누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 업종이 0.75% 올라서 가장 강한 그런 업종이 됐고, 뭐 통신 서비스라든가 유틸리티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들이 소폭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폭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냥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FMC 회의록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MC 회의가 끝나고 한 다음 달 정도 됐을 때 그 달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투표에 나온 것 내용 일지 같은 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투표권 없는 사람들 포함해서 6명이 이번에 인하를 반대했다. 그럼 왜 인하를 반대했냐? 왜 금리 내리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봤더니 데이터가 너무 없다.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이제 미룬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고용이 멀쩡한데 뭐하러 금리 내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기간 중에 일부 공개됐던 그러니까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보니까 고용이 멀쩡한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고용 멀쩡한 상황에서 금리를 왜 내려야 돼?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FOMC 회의 내용을 보니 연준 인사들이 많이 갈려 있다. 향후에 금리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지는, 뭐 이게 뭐 그렇다고 또 악재는 아니니까 뭐 신중해지는 그런 이유로 이제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전일 급락했던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올해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뭐 블룸버그에 의하면 2025년도는 정말 용감함이 필요했던 해였다. 왜 용감함이 필요했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차트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된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2025년도에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15% 정도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면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위법이야,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다양한 카드를 통해서 관세를 어떻게든 유지할 거로 보기 때문에 아예 2026년에도 그냥 관세율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그 한국 증시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한국 증시의 역사적인 어떤 강세장이 2025년이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우리 증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구나, 또는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빅테크는 뭐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좀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4분기에 좀 부진한 인도량. 그러니까 우리 4분기에 전기차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게 이제 기대치를 일부러 꺾고 우리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밑밥을 좀 깐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전망치를 좀 낮추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애플도 약간 빠졌는데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중국에서 출하량이 늘어난 건 맞는데 점유는 한 2, 3년 전 대비 줄어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뭐 호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인텔 주가가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실제로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 이 사람 이제 뭐 AI 공매도 쳐놓고 뭐 하여튼 뭐 금융위기 때 예측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뭐 하여튼 이런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몰리나 헬스케어라는 주식에 대해서 이거 좋은 주식이야 이렇게 또 호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쇼쟁이가 좋아하는 주식이 다 있네 뭐 이렇게 평가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고, 보잉이 오늘 올라갔는데 이제 국방부 통해서 이제 항공기 수주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 주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호재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급등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게 은가격이었거든요. 어제 워낙 많이 빠져서 은가격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봤는데 일단 오늘 많이 반등했습니다. 낙폭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어제 이제 뚝 떨어진 거를 오늘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좀 복원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리고 역대 보면 52주 신고가에서 이제 빠진 그런 사례들을 딱딱 표기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 좀 시원스럽게 다시 상승을 재개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동안 빠지든 아니면 한참 동안 빠지든 이런 변동성이 좀 이어져가지고 은가격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도 적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어쨌든 수요가 강하다. 이게 최고의 어떤 전기 작동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전자제품 안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제 품목인데 이게 어떻게 안 팔릴 수가 있냐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어서 수요가 쉽게 줄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빠져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이제 일부에서 제기가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시가 8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8개월 연속 올라가고 나면 주식시장의 반응이 이후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그 다음 달에는 반반, 평균 0.3% 올랐고 3개월 후에는 90%의 상승률. 그러니까 한 번 빼고 그런 사례 한 번 빼고는 다 올랐고, 그다음에 뭐 6개월 후에도 역시 다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12개월 정도 지난 해 보니까 두 번 빼놓고는 8번이 올라가서 뭐 일단 8개월 연속 올라갈 정도의 강세장이면 쉽게 안 꺾인다. 이제 다음 달에는 덜어 고전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징크스가 있더라. 그래서 뭐 시장 추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반에는 외국인들이 미국 주요 자산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유입된 자금이 더 많았잖아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미국 자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다. 이거 뭐 한국인들도 여기 일조를 좀 하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계속 좋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시 자체를 돌이켜보면 용감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연초부터 제가 중요한 이벤트 날짜 잠깐 말씀을 연초에 갑자기 딥시크, 그러니까 중국이 딥시크라는 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미국의 AI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대폭락이 나오고 뭐 엔비디아 급락하고 했다가 이제 그 다음날 멀쩡하게 올라가고 뭐 반도체 업종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 하여튼 이런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관세에 대해서 전 세계 표 들고 나오면서 막 부과하고, 그리고 또 4월 9일에는 갑자기 부과한 관세를 뭐 한 달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유예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6월 21일에 이란 대폭격,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제 유튜브 조회수가 아마 저 때가 최고였나? 그렇게 그만큼 투자들이 불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란 폭격하면서 그때 뭐 중동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있었죠. 또 10월 10날 암호화폐 대폭락 때, 그리고 11월 21일 AI 버블과 금리 인하가 과연 되겠어? 이런 논란이 제기될 때 이때 주식시장이 다 흔들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가 다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용감함이 필요했다. 용감함을 발휘한 사람들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어떤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일단 그 역사적인 강세장이었다. 그러니까 S&P 500이 연간 17%, MSCI 아태 지수가 25% 올랐는데 한국은 76% 압도적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방산 효과, AI, K-뷰티의 점유 이런 것들이 강세장을 주도하는 스토리가 됐다. 그래서 AI를 예를 들면서 최대 승자는 변압기에 관련된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자력의 두산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 하나오션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도 각각 해외의 어떤 호조, 주문 호조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부진했던 업종들도 있는데, 뭐 컴투스라든가 이런 게임주들이 좀 약했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기차 점유율이 자꾸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약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전망은 시티, JP모건, 노무라 이런 곳에서는 20% 이상 올라갈 거다. 20% 이상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5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이제 해외 증권사들은 한국 증시가 새해에도 더 오르고 이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주목이 되게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녁 때 보니까 이 뉴스가 뭐 이렇게 주요 뉴스로 그냥 계속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외국인들이 확실히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관련 지표 보면 MSCI 한국 지수는 약보합, 야간 선물은 플러스. 근데 보통 이제 야간 선물이 미증시 흐름을 감안한 우리 증시 시초가, 예측 시초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0.4%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올랐다면 한 16포인트, 17포인트 왔다 갔다, 그 정도로 플러스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이제 다음 반영 뭐 이 정도로 이제 흘러갔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연말에 미증시가 웬만하면 흘러내리진 않는데 이례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보통 마지막 그 5거래일, 새 2거래일 이때는 미증시가 전통적으로 좀 강한데,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윈도 드레싱 효과가 있을 건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빅테크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꾸준하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지수보다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이동, 요걸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해외 쪽에서 계속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연말에 좀 유입됐는데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낙관론이 계속 힘이 이제 실려야 되거든요, 낙관론에. 근데 최근에 AI 버블론, 이제 밸류 부담 이런 것들이 자꾸 제기되면서 좀 이런 것들은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이거는 그냥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가늠하면 되는 거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제가 어제 제가 사실 댓글 잘 안 보거든요. 이제 댓글 보면 가끔 좀 어려운 댓글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보는데 어저께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게, 제가 이제 방송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보는, 제가 원래 이제 제 시황 일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토크 방송할 땐 컨셉이 뭐냐면, 남하고 대화하는 방송을 할 때는 저희끼리 이제 수다 떠는 거니까 한번 옆에서 들어보세요, 뭐 이런 컨셉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팟캐스트 방송은 제가 오늘 주식시장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해서 옛날 얘기,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해주듯이 옛날 얘기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느낌? 그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말투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그 느낌 그대로 이제 알아주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석 비서한테 브리핑 보고받는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늘 시장이 돌아갔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정확하게
그 컨셉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저 방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이해해 달라고. 예, 뭐 방송하는 목적은 이제 시황일지를 공유하는 느낌. 다음에 이제 그때 표현하는 방식은 이야기해드리는 느낌. 이거 그래서 제가 방송 이름이 주식 이야기잖아요. 시황맨이 컨셉이 아니라 주식 이야기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예, 뭐 하여튼 휴장에도 방송은 정상적으로 다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또 오후 방송대로 1월 1일에도 또 방송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또 내용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말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연말 또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새해에도 또 정상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